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기업 취업 전문가 윤종혁입니다. 자, 하반기 코레일 샘플 문제가 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샘플 문제를 보고 이제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오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샘플 문제 잠깐 우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난이도 조절 잠깐 해볼게요. 난이도 조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상반기 때 나왔던 것 샘플 문제하고 그리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 다르지는 않는데 우리 상반기 때 코레일이 우리를 배신했죠. 분명히 어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어휘 문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플 문제에서 계속해서 어휘 문제를 1번 같은 경우에서 어휘 문제를 내고 있다라는 거, 우리는 어떻게든 어휘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휘 문제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아마도 대부분 이제 코레일 봉투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사소통 능력에서 아마도 여러분들 지문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문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코레일 문제 이 정도까지는 안 어려웠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휘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어휘 문제까지도 같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는 거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한번 풀어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서는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단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나와요. 혼재, 그 다음에 편재, 그 다음에 산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제자가 한자가 있을 제자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혼재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섞여 있다. 전부 다가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있다. 그 다음에 편재는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산재, 우리 산재라고 얘기를 해서 어디 다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산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흩어지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지다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잔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도 나오고 있죠. 잔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잔재 같은 경우는 뭡니까?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남아있는 것 있다. 자, 요거 4개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희소금속은 매장량이 적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 원소로 극소수 국가 체크하시고, 극소수 국가 때문에 뭐뭐 된 금속을 말한다. 극소수 국가에 있으니까 뭐예요?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는 편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재면, 자, 객관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객관식이라는 거 잊지 마시면은 2번과 4번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두 번째 문장에는 산재 아니면 혼재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자, 봅시다. 어느 폐자원 재활용업체의 대표는 2100년이 되면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시 곳곳 체크, 곳곳에 뭐뭐한, 여기저기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저기라는 뜻은 둘 중에 하나죠. 지금 현재 산재 아니면 혼재인데 섞여 있답니까? 아니면 흩어져 있답니까? 곳곳하고 닮아 있는 것은. 그렇지, 흩어져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3번 문장 볼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 자꾸 주관식처럼 푸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객관식이에요. 하나라도 더 읽는 게 우리는 10초라도 아낄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이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문제죠. 독해 문제가 나오는데, 자, 독해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주제 문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일치, 불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샘플 문제로 얘기한 서술상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자, 주제가 관련되는 것은 중심 주제로 알맞는 것은 또는
제목으로 알맞는 것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요. 일치 불일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부분 추론한 것으로 바른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일치 불일치 하는 것은 당연히 나올 거고요.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바른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은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추론한 것은 일치불일치 또는 읽고 난 후에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서술상 특징으로 바른 것은 바르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서술상 방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 서술상 특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기부터 보고 보기에서 조건을 파악하셔야 돼요. 조건을 파악하고 이건 지워나가는 문제예요. 지워나가는 문제. 나중에 제가 뭐 특강을 하거나 하게 되면은 일치 불일치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요 서술상 특징 같은 경우도 조건을 파악한 다음에 내가 내용을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각 단락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만 읽어도 그 단락의 주제를 파악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끼리의 말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각단천마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단천마만 하면 여러분들 주제 파악할 수 있으니까 주제 파악하면서 서술상 특징 파악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진짜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1번의 조건은 기억입니다. 기억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기억은 일단 미리 보고 와야죠. 보고 와야 되니까 뭐 표준식.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억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나눴답니다. 기준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는 기억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검토하고 과학적 원리 대부분 과학적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역사적 변천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변천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실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은 통시적 과정이다라고 이렇게도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격적인 도입에 따라 야기된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안 모색. 그럼 표준시에 대한 대안 모색인 거예요. 자, 봅시다. 한국에 적용되게 된 시기. 한국 적용 시기.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사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서는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배경 그리고 도입 과정 그 다음에 의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조건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기준, 장단점, 과학적 원리, 역사적 변천, 야기된 문제점과 대안, 적용 시기, 다른 나라의 사례, 필요성, 배경, 도입 과정, 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단락의 문장을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의 첫 문장. 134년 전인 1884년 10월 13일 국제자오선 회의에서 영국의 그리니치 자오선을 본초 자오선으로 채택하면서 지구상의 모든 지역은 하나의 시간을 공유하게 됐다. 자, 하나의 시간, 표준시니까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지구상에 수많은 시간이 공존했다. 그러나 체크. 세계가 확장하고 지역과 지역을 넘나들면서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표준시가 채택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야기된 문제점 아닙니까?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표준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표준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표준시가 채택됐다라고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은 아니에요. 자, 기차의 발명이 변화의 시초였다.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중간에 읽지 마세요.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준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도를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는 구체적 방안까지 제안했다.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줄 거 놓으시고 1884년 국제자오선회의에서 받아들였다. 뭡니까? 토익과정. 토익과정이잖아요. 장단점 어디 나왔어요? 과학적 원리 앞부분에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야기된 문제점 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도입과정 답은 뭐고? 우리 반도 안 읽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줄이느냐라는 것이 사실상 코레일에서의 관건이거든요. 왜냐? 우리는 언어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능력만 푸는 것이 아니라 수리 능력만 푸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 수리 능력 문제 해결을 전부 다 한 테이블에 놓고 한 시간에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간을 줄이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의사소통에서도 충분히 시간을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수리라든지 또는 문제 해결에서 다른 문제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했던 문제들, 3분씩 걸리는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임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풀 것이고 올 하반기에 코레일 취업도 여러분들 성공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는 또 실전에서 그리고 우리 필드에서 한번 만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